룩셈부르크 이민이나 몇 년 살려고 하는데 마테오 쭌 님이 올려주셨어요. 영주권, 시민권 잘 나오는 직업과 외국어는 어떤 것을 공부해야 하는지 회화 빨리 느는 법도 궁금해요. 한국에서는 사회복지 공무원입니다. 아쉽지만 이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의미 있는 답변을 드리기가 힘들어요. 아쉽게도. 제가 이거 수도 없이 설명드렸는데 뭐 또 얘기 나왔으니까 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의미 있는 답변을 제가 드리려면은 이 정보들을 골고루 알려주셔야 돼요. 자, 나이, 학력, 전공, 경력, 자산, 가용 자금, 이게 빠졌다. 어학 능력, 그다음에 가족 사항, 기타 참고할 내용들. 최소 이 정도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자, 나이가 20대인 사람한테 먹힐 수 있는 계획과 40대인 가장에게 계획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변수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학력도 학사학위 소지자인지 석사학위 소지자인지 전문대 졸인지 또 한국대학 졸업한 사람인지 미국에서 어디 명문대 나온 분들도 요새 상담 신청을 많이 하거든요. 미국 명문대 출신인지 이거에 따라서 현지 해외 적응력이 또 다 달라져요, 사람마다. 워킹 홀리데이라도 해외 다녀온 사람과 아예 비행기를 타본 적도 없는 분들도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전략과 계획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전공도 마찬가지예요. 이공계 전공인지 상경계인지 문송한지 예체능인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해외에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취업에 성공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거는 애초에 불가능한 계획인지 아니면은 이 사람은 굳이 준비할 것도 없이 그냥 바로 나가면은 취업 보장인지 이게 또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경력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실무 경력이 있는 건지 아니면 해외에서 유망한 분야의 경력인지 대기업 경력인지 공무원 경력인지. 왜냐면 통상 공무원 경력은 이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거 뭐 방송을 듣게 되는 공무원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한국의 공무원 경력은 거의 대부분 물경력인 경우들이 많아요. 정말 공무원분들 죄송한 말씀이지만 얼마 전에도 어떤 막 5급 공무원 하시던 분이 퇴사하고 한국 공무원들의 어떤 업무 형태에 대해서 비판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한 그런 분이 있었어요. 맞나? 그분 어떤 분이 막 책도 쓰고 5급 행정고시 출신인데 그 공무원 사회의 어떤 그 병폐랄까? 그런 거를 비판하는 그런 거를 책도 쓰고 막 인터뷰도 하고 뭐 그러셨던 분이 있거든요. 보여주기식 뭐 일 뭐 이런 거. 공무원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대부분 한국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이 알고 보면은 가짜 노동이다. 그러니까 물경력이다. 해외에서 실무 고용주가 봤을 때는 아무 쓰잘데없는 일을 해온 것이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리고 책임 회피가 기본 디폴트다. 한국 공무원들의 특징은. 한국 공무원들은 영리해서 무능하다. 전직 서기관 출신이 뭐 이런 식으로 폭로를 한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력도 정말 대기업 실무 경력이냐, 뭐 삼성전자에서 뭐 해외 영업을 했느냐, 아니면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설계, 뭐 개발, 뭐 공정 이런 쪽에 엔지니어로 일했느냐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이 사람을 위한 해외 이민 취업 전략과 어디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 5년 발급 베테랑입니다. 이 경력과 해외 진출을 위한 전략이 같을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천지 차이죠. 그리고 어학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를 제가 잘합니다. 토익 900점이에요. 물론 기초가 단단하다는 거는 증명이 되죠. 토익 900점이면. 근데 제가 외국인이랑 실제로
프로젝트를 했다거나 업무를 했다거나 뭐 영어로 논문을 썼다거나 뭐 어떤 해외 뭐 이런 국제적인 트레이드 쇼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해본 적이 있다거나 막 무슨 스티브 잡스처럼 애니얼 미팅 뭐 이런 데서 내가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뭐 수도 없이 했습니다. 이런 분들 가끔 있거든요. 엔지니어 출신 분들 중에 아주 잘하는 영어는 아니지만 제가 유명한 뭐 어디 미국의 무슨 뭐 E3 막 이런 데 가가지고 영어로 프레젠테이션 했어요. 이런 분들도 가끔 있단 말이죠. 영어가 점수 영어냐, 실전 영어냐, 아예 무학이냐, 이거에 따라서도 준비 기간, 전략 다 달라져요. 그리고 또 자산이 드물지만 가끔 100억 이상, 수백억대 이런 분들도 가끔 있어요. 물론 그런 분들이 흔히 나오진 않지만 가끔 이런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뭐 재벌 3세 그런 분들도 가끔 있어요. 말만 되면 그런 재벌 3세가 아이들 해외로 유학 보내고 이민 보내고 당연히 한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강남부자는 최소 수십억대 자산가잖아요. 혹은 뭐 100억 안팎. 아니면 나는 그 정도는 안 되고 대기업 한 20년 직장 생활하면서 10억대 뭐 10몇 억대 부자다. 이런 사람의 해외 이민 전략. 저는 20대 초반으로 자산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몇백, 몇천인 사람이 택할 수 있는 해외 유학, 이민, 취업 전략. 이게 같겠어요? 상식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가족 사항도 싱글이냐, 아니면 싱글 맘이냐, 싱글 데디냐, 애가 하나 딸렸느냐, 다자녀냐, 뭐 3명, 4명,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자녀가 6, 7명인 가족도 저희가 이민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독일,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완전 대박이죠. 한국에서 아이 6명을 키우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도대체 교육비, 사교육비, 대학비 얼마가 들겠어요. 그런 분들은 주요 선진국의 영주권, 시민권 취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도 다자녀를 키우는 가정이라면은 과감하게 이 리스크를 떠안으면서까지라도 도전을 해야 된다라고 전략이나 계획을 제가 세워드릴 수가 있는 거고, 저는 아직 싱글이고 뭐 잃을 게 없어요. 그러면 좀 더 그럴수록 오히려 더 리스크를 많이 떠안는 과감한 계획을 세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반면에 다자녀인 경우에는 돌다리도 두들겨 보면서 안전한 계획, 이거를 더 고려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또 싱글맘, 싱글데디, 그러면 또 전략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막말로 싱글맘과 싱글데디 가정이 크로스 합쳐가지고 이민 진행하면은 훨씬 유리해지는 경우들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렇게까지 절실하게 우리 아이들을 조금 더 양질의 교육을 키워야겠다라는 의지가 강한 분들은 제가 싱글맘, 싱글데디 서로 뭐 부족한 부분 서로 보완할 수 있도록 연결시키는 것도 가능할 수 있어요. 또 그 외에 뭐 참고할 내용들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뭐 한국에서 제가 사실은 뭐 예전에 뭐 음주운전 뭐 이런 거 걸려가지고 뭐 전과가 있어요. 아니면 뭐 어떠한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도 이민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 외에 뭐 수많은 변수들, 이게 약간 이민의 문제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이게 혹시 유리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어디에 친척이 있어요. 잘하는 친구가 어디 살아요.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가면 더 유리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유리하진 않거든요. 오히려 계획이 꼬이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내용들, 이거를 다 제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분석을 해야 대략 이러이러한 그 방법이 유리하겠구나, 이 판단이 되는데, 자, 죄송한 말씀이지만 마테오 준 이런 식으로 올려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의미 있는 답변을 해드리기가 힘들어요. 요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민을 하거나 몇 년을 살거나 대부분의 경우 그 예산은 비슷하다. 대부분 비슷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회복지 공무원, 한국에서의 사회복지 공무원
경력이나 전공은 해외에서 그닥 유용하게 쓰이기는 힘들 것 같다. 다만 이런 거는 또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사회 봉사에 대한 의지, 경험 이런 게 많잖아요. 막 그런 분들을 상대하는 그런 기술이 만렙이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독일이든 룩셈부르크든 유럽 쪽에 무슨 노인 요양 보호사, 간호조무사, 간호사 이런 공부를 할 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노인분들 뭐 사회적으로 소외가 된 분들,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자, 환자 자체가 사실은 어떤 사회적 약자일 수도 있잖아요. 뭐 장애를 가진 환자, 뭐 노인 치매 환자, 뭐 이런 거를 내가 굉장히 잘 다루고 상대할 수 있는 경험이 있다, 지식이 있다. 그러면은 독일에서 노인 요양 보호사 이런 걸로 공부를 하고 취업, 이민을 시도할 때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그거는 어디를 어떻게 좀 더 하여튼 다양하게 변수들을 검토해 봐야지 의미 있는 답변을 제가 드릴 수가 있어요. 이 내용들을 혹시라도 지금 이 방송을 보는 다른 분들 이러한 내용들을 다 자세하게 적어 주셔야지 제가 의미 있는 답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의미 있는 답변을 듣고 내가 방향 설정, 실천 등을 역시 의미 있는 시도를 할 수가 있게 될 것이다. 잘못된 방향, 엉뚱한 방향, 뭐 저한테 알려준 내용이 없어서 저도 그냥 대충 뭐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또 뭐 내가 올인을 했더니 실패했다. 뭐 누구를 원망하실 거예요? 응? 저를 원망하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마테오 쭈님, 요 방송을 혹시 보시게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올려주시면은 좀 더 의미 있는 답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